그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까칠하셨어요. 까칠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총평을 하신다면 어땠습니까? 전임 정부요. 무능했어요. 아, 무능했다.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울 거냐, 예,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어떤 사상적 배경, 철학적 배경, 예. 이건 뭘로 할 거냐,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구 할 거냐, 완전히 저희 백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지다. 백지예요. 아, 이 정도로 무능할까 싶을 정도로 예. 몰라요, 도대체. 몰라요. 그리고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참 무던히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 있죠. 예, 예. 물론 이제 그 기획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고교 학점제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근데 이 고교 학점제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가 이걸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 없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는 당연히 과목 선택제와 연결되죠. 예. 과목 선택제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많이 교사가 있어야 있어야죠. 되는 예.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해서 됩니까? 수능 순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 수능 이 상태로 놓고 고교 학점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수능에 도움되는 대로만 가지만 예. 애들이 몰리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답답해서 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 25개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다. 똑같으면 안 돼. 전부 다 특성 있는 것을 말해라. 계획서 써라. 예. 그거 심사하겠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뭐 인권법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게 하는데 뭐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까? 로스쿨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죠. 변호사 시험에 아주 중요한 예, 예. 것만 과목이 쫙 몰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재판이 아니냐 이거 그렇게 꼭 그렇게 된다. 학생들이 수능과 관계없는데 그 과목 듣겠냐. 지금 2025년이면 이제 곧 전면화되는데요. 아마 예. 어려울 겁니다. 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걸 이대로 끌고 가다가 그거 얘기는 그만하고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 그 교육 정책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요. 그 정도 예. 몰랐고 그 다음에 예.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에 가서 수도권 16개 대학 수능 비율을 정시 모집해서 정시 모집이죠. 그것을 갑자기 정시 모집한다고 40%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전날까지도 이렇게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예. 한 사람도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걸 대통령이 말할 사안인가? 예. 그럼 장관은 뭐라고 세웠어? 혼자 다 하시지. 그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바로 교육부에 전화를 했어요. 예, 예. 고위 간부한테. 교육부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으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선수들끼리. 모르고 있었잖아요. 내가 어제 낮에 광화문에서 누가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말 안 해요. 누가 하고 계셨어요 어제? 최고위하고요. 그때 대통령하고 계신. 대통령하고 밥안 먹죠. 그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거기 가서 대통령이 그런 걸 하면 되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교육 정책, 입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걸 가늠하는 척도 딱 하나 있다. 그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강남 학원들이 웃느냐 우느냐 이거만 봐라. 웃으면 끝난 거다 그 정책은. 그때 웃었나요? 울었나요? 웃었죠. 웃었죠. 사교육비가 사실은 웃었죠. 현실적으로 봐서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줄지 않고 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사고도 예. 아니 자기 정권에서 끝냈어야지.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거기도 왜 2025년으로 왜 넘겼어요? 까요 그거를 없애는 거를? 대통령 재선할 걸 생각했던가 보죠. 재선은 그러니까 네. 이른바 여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집권할 할 수가 있었겠다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예. 자사고는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닙니다. 예.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이죠. 그러면 자기 선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이 땅땅땅 하면 될 거를 저도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율형 사립고거든요. 자사고는. 그다음에 외국어고 국제고를 아니 그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냥 끝내면 되는데 2025년에 폐지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존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무능했고요. 예. 엄밀하게 말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대입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정시 확대가 네, 더 후퇴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무능했다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예, 무능했다. 그게 가장 컸군요. 무능했다. 너무 무능했다. 예. 예. 그리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무능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 아이고 아픈 얘기지만 최소한 이제 교육감님 시각으로 교육을 지켜오시면서 판단한 것이고요. 그러면 말입니다. 자사고를 그걸 또 부활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존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로 전날 발표한 거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란 말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좀 뭐 어깃장 나고 좀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교육부에 지시를 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교육부에다가 알아봐야 된다. 대통령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요. 교육 문제를 말하면서 날마다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헌법 제31조 제3이 교육의 전문성 보장한다고 돼 있죠. 예. 교육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대학 교수 아니에요. 헌법은 대학은 또 대학이라 따로 쓰고 있어요. 교육 전문가는 요새 입시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보세요. 예. 이게 교수도 유초중고 교육의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누굽니까? 교사들이에요. 예. 교감 교장도 교사에서 몇 년 떠나면 감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교육감들 방문했을 때 그 말을 직접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예.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 각 시도에서 한 사람씩 지금 선발해서 일을 하고 있다. 17명. 이분 한번 만나주시라 이랬어요. 교육감협의 회장이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 만나주시라. 48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를 만나서 직접 말을 들어본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대입 체제 개편 지원팀이죠 아마. 그렇죠.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답이 협의회로 돌아온 답이 여기저기 의견을 듣게 되면 혼란이 빚어진다. 그러면 아무한테 의견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듣고 싶은 그룹한테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토당토하는 그런 정책이. 그게 정시 40% 발표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그 말씀. 발표 후입니다. 발표 후에. 발표 후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좀 넘어와서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겹치가 않아요. 임기가. 체계는 없더라고요. 임기가 겹치가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없었고 기대하진 않지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그것도 정확하게 절실하게 알고 싶으면 교사와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교사와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아이들이 뭘 알아? 아이들이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유초 중고 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대학 교수보다 더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교사한테 안 물어보고 아이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럼 맨날 헛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6월 15일에 대통령이 교육 과정 안에서 수능 출제를 하라고 이제 돌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전에 교사나 아이들 뭐 간담회 가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정부 여당 모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고 했어요. 입시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요새 입시 문제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건 완전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저기 윤 기자님 학창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 많이 다니셨죠? 전 대학교 때 한 번 간 기억이 한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가거든요. 저는 교육감 되고서도 농아를 갔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농촌 봉사활동 몇 번 다니면 그 사람이 농업 전문가가 됩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 몇 번 하면 어업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너무 이 중요한 문제를 희화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 봉사도 안 한 것 같은데 입시에 대해서는 그분은 봉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라틴어예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포rum interim이라고. 그것은 내부의 법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내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나를 지켜보고 냉정히 지켜보고 있는 그 내부의 법정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주문하고 싶어요. 당신 스스로 부끄럽지 않냐? 당신이 당신
여기서 잠깐만. 네. 당신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통령을 추천하는 사람들. 예. 그 대통령 욕되게 하는 거다. 아, 대통령을 입시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한테. 네네. 예. 그걸 지금 대통령이 위한다고 생각하냐? 응? 그럼 당신들 대통령이 힘을 잃을 때 그때는 또 정반대로 나오겠지? 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 인생 그렇게 네, 살지 네, 말라. 네, 네. 그 말은 완전 틀린 말이라는 얘기군요. 엉뚱한 말이다.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말. 대통령 오히려 욕되게 하는 말이다. 네네. 설사 대통령 스스로 나는 입시제도 잘 알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 아무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권력 밑에서 뭘 그렇게 받을 게 많다고 그런 거 하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유 모르겠습니다.